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2021년 1월 6일 오후인데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 그러는데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만 만땅 충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 야권이 단일화가 하면은 압승으로 가는데 뭐 압승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많은 표차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안철수가 알박기를 했고 안철수가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죠. 낭떠러지에서 안철수는 나를 뽑지 않으면은 둘 다 부둥켜 안고 떨어질 것이다. 국민의힘과 보수를 부둥켜 안고 떨어질 것이다 하는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데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 비평하는 필부 무식한 여명입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는 야권 국민의힘과 뭐 안철수도 포함해서 야권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홍정우이 같은 경우는 아껴놔야 됩니다. 대선에 아껴놔야 돼요. 홍정우이 같은 경우는 홍정우이가 몰라 생각을 크게 하는 사람이면 서울시장 후보보다는 대선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고고티브에 항상 말씀드리는 윤희숙, 다크호스 윤희숙으로 4파전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한번 지평을 한번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하는 방송이에요. 지금 안철수가 알박기와 벼락권 전술에 들어갔고 안철수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 그러는데 그거 되지도 않아요. 안철수는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흡수돼서 거기서 단일 후보가 돼야지만이 승산이 있습니다. 안철수 그대로 놔두고 국민의힘에서 103명의 의석과 국민의힘 전체 조직을 안철수한테 줄 리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깨지더라도 필승 전략으로 다시 할 겁니다. 근데 그 어제 나경원의 그 TV 조선의 아내만 나왔죠. 아내만 보면은 그 뚱뚱한 개그맨 하나 있어요. 그거 되게 웃기더라고. 음, 그런데 어, 시청률이 약 10% 나왔답니다. 10%. 비예능 또는 종편, 비종편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아마 기록했다 그러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 박영선이 나올 건가 본데 일단은 나경원이가 선점을 했는데 이제 박영선이 나오면 문바들이 또 시청률 올려주기 또 운동을 할 거예요. 10% 넘기려고 그럴 겁니다. 문바 홍위병들이.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나 하면은 저는 이 네 명의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윤희숙 중에서 어? 당내 경선을 붙으면은 가장 표의 확장성이나 득표율이 떨어질 사람이 저는 나경원으로 봐요. 나경원으로 참 아까운 인물이죠, 그죠? 지성과 미모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 그렇죠? 참 아까운 정치인이에요, 나경원이가. 오세훈도 그래요. 합리성과 이성이 있고, 그죠? 웬만해서는 나경원이나 오세훈이 같은 경우 감정선을 잘 안 내놔요. 그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정치인은 인내해야 된다고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감정선이 수시로 나와요. 아직까지 안철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윤희숙 같은 경우는 다크호스,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 그 칼 같은 논리가 언택트 시대에 대중 지표를 못하니 그죠? 토론에서 굉장히 윤희숙이가 유리한 고지를 접할 거예요. 응? 그래 지금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들이든 말든 안철수한테 일단은 오픈을 해버렸죠. 100% 시민 경선으로 간다. 그러면은 가장 100% 시민 경선으로 간다 하면은 그 네 명 중에서 가장 나중에 호각을 다툴 친구 둘이가 옥세훈이하고 안철수다 이렇게 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나경원의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아들이. 근데 딸만 나왔는데 참 화목한 가정이고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 딸에 대해서. 그죠? 그 딸이 조금,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교육시키기 힘듭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합리적인 감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나, 집안을 꾸렸나는 게 나타나는데요. 어, 솔직히 고고티브이가 경희대 후마니스트 칼리지 교수 김민전이나 나경원하고 예쁘다 하는데 그건 농담이고 예쁘다고 정치인이 될 수는 없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정치 리더로서는 굉장한 자격이 돼요. 어제 그 누구야? 그 나경원이하고 남편 그 부장판사라는 친구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죠. 물론 조금은 가식이 있겠죠. 근데 가식이 별로 없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예요. 나경원을 보면 보수의 가치가 그대로 나타나요. 어? 척박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세상에 순응하면서 합리적과 합리성을 가진 이성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그죠? 무리를 안 한다. 이게 보수의 가치예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왜 내가 그 나경원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 저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고 싶어 그런 겁니다. 왜 나경원이가 4명 중에서 가장 득표율이 떨어질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4명이 경선을 하면은 이렇게 안철수는 국민의힘 입당 안 하고 국민의힘 합당이 안 되면 안철수 요번에 끝나요. 완벽하게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벼랑끝 전술을 쓰는데 전 영상에 찍었어요. 아주 힘들어 안철수는 보면은.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안철수한테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했다. 세대가 변했다. 그죠? 문화적인 콘텐츠가 디지털 시대로 다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가. 그게 20대부터 50대 중반까지가 그걸 향유하고 있죠. 그죠? 50대 후반부터는 조금 디지털 문화에 많이 약해요. 저 같은 경우 디지털 문화가 뭔지 막 소프트웨어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지끈지끈 거린다고요. 그게 일상적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경원이 같은 경우 디지털 문화에 잘 체득을 하고 잘 적응을 하는데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고 정치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류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애들이 대한민국 주류를 가져가려고 좌파 586 운동권이 질주하다가 실패했죠. 그렇죠. 그럼 그걸 대체할 세력이 누구냐 할 적에 국민의힘, 과거 국민의힘 세력은 아니다 하는 게 국민들의 대부분 인식이죠. 그걸 안철수가 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경원이라고 그런 걸 모를까? 오세훈이라고 모를까? 특히 윤희숙의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정치 논리를 떠나서 실생활 정치를 그냥 강력하게 그냥 유시민도 공격하고 이재명도 공격하고 문재인도 공격 강력하게 치고 나오고 있죠. 윤희숙이가. 그러면은 왜 나경원이 힘드는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나경원이가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인 정치를 했죠. 과거에 새누리당 전에 신한국당이었나요? 한나라당 때 나경원이가 초선인가 재선일 적에 민주당 애들이 그 국회의사당 복도에 널브러져 가지고 독재 타도 이럴 적에 나경원이가 지나가면서 가짜나 죽겠어.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요번에 패스트트랙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에 대해서 악법들이죠. 그걸 갖다가 나경원이는 덜어 누워버렸어. 그렇죠? 그때는 그럴 수뿐이 없었다. 그렇죠? 다 통과됐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거법을 한 것은 별 역사로 가지도 않고 그 선거법 비례대표를 갖다가 정의당에 주기 위해서 협잡한 거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 그걸 폐기됐죠 벌써. 그죠?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공수처법도 옥상 옥이니까 검찰을 와해시키고 경찰하고 공수처한테 정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건 우리 알고 있죠.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 누구라도 지금 보수 쪽이라든가 또는 합리적 개혁 보수나 또는
중도 개혁주의자들이 그게 잘못된 거를 알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으니 잠깐 멈추자 이거죠. 이왕 통과됐으니 더 이상 강성 우파 이미지, 반대만 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근데 그 가치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왜 나경원이 보고 그러냐? 나경원이가 보면은 중도나 진보, 개혁 진보, 나경원도 개혁 진보,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중도 지향성이나 또는 문재인 세력에 이탈하는 세력에 대해서 진보층에 대해서 크게 손을 안 뻗어요. 안철수는 그것만 노리고 있죠. 중도나 진보층만 노리고 지금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죠. 그것도 너무 나갔고, 그런 나경원이 같은 경우도 중도나 진보층을 갖다가 흡수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하도 질려서 그래요. 나경원이가 인생 자체를 문씨 홍위병 바퀴벌레들이 그냥 가짜 뉴스로 갔다가 인생 자체를 갖다가 공격했으니까 그게 다 문씨족들이 거짓이라는 게 다 밝혀지잖아요. 아직도 반성 안 해 걔네들은.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그런 데서 자기 인생 자체가 침탈당하니까 아주 징글징글하게 싫을 거야. 그 진보층들은. 나경원이 자체가 그랬으니까. 어제 말을 하잖아요. 나경원이가 뭐 부부싸움을 안 해요. 그랬더니 왜 안 하냐고.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딨냐. 그러면서 부부가 말다툼을 했더니 부부싸움을 했더라. 그게 좀 지나니까 부부싸움을 한 것이 뭐 별거를 한다더라. 별거 한 것 좀 지났더니 이혼을 한다더라. 이혼을 했더니 이혼을 이유가 불륜을 했다더라. 그게 문시족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어제 나경원이가 보니까 한번 나도 빵 웃었는데 그 남편하고 할 적에 내가 요번에 말이야 패스트트랙 재판 때문에 우리 아들 선거 아니 이봉도도 못 갖고 그런 거 좀 말이지 연기해 주던데 나는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냥 그래 다 사정이 있겠지 판사들도 그러니까 나는 판사 안 해봤냐 그런 말을 빵 터졌는데 누구는 판사 안 해봤어 이러는데 그래 이 친구가 한이 맺혔다는 거죠 문시족들한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보수는 그대로 있어요. 항상 그대로 있어요. 20%는 최소한 그대로 있어요. 지금 딱 선거를 하면은 서울시장 선거하면은 보수 진영에서 30% 먹어요. 안철수 제껴버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합해야 되니까 압승을 하고 신의지를 몰고 가야 되니까 합시자 그러는 건데 그 나경원이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까지 우파 성향이 너무 강해요. 아직도 우파 그러더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요새 그런 이 정치 계절에 들어오니까 이런 걸 갖다가 좀 많이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방송을 하면 할수록 정치적인 파가 다르니까 욕만 얻어먹어. 홍을 비판하면은 홍사리한테 얻어먹고 안을 비판하면 안에 대해서 요거도 먹고 또 나경원을 비판하면 나경원한테 요거도 먹고 김종인 씨 체제로 가야 한다면 또 친박 박바한테 요거도 먹고 아주 징그러워 나도. 그러나 결국은 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나경원이 같은 경우가 보니까 과거에 대한 너무나 회한이 많고 너무나 진보 문시족에 대한 정오감을 갖게 되겠죠.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 방송 보면은, 제 방송을 보시지만. 그런데, 우파는 그대로 있어. 보수는. 강성이든, 합리적 보수는 그대로 있으니, 중도 진보층까지 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외연을 확장해야 돼. 나경원이가. 근데, 며칠 있으면 다음 주쯤이면은 누구야? 나경원이건 오세훈이건 서울시장 출마할 텐데요. 나경원이가 처음 달려간 게 어디예요? 가세현 달려갔죠. 가로세로연구소. 그죠?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마이너스 온다고. 나경원이가 이제 득표력에 의해서는. 국민들이 합리적 보수나 개혁적인 보수나 지성적인 보수들은 그 우파 유튜브 싫어해요. 저도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그리고 중도층이나 진보층은 진짜 그 자유우파 유튜버들 때문에 또는 진박 친박 태극기 부대도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태극기 부대 리드하는 애들이 문제가 있지 거기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서 세뇌당한 사람들이다. 뭣도 모르고
그래서 중도 진보층으로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중도층으로 그쪽 세력하고 때문에 비호감을 갖고 있다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끌어나가는 입장이고 근데 그 길 가버렸어. 제가 그랬죠. 이현주도 아깝다. 이현주가 왜 박형준한테 떨어지느냐? 박형준은 중도층으로 계속 나간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 시대와 세대가 정치적인 문화 콘텐츠가 다 바뀌었다. 근데 이현주는 계속 강성 우파적인 논리를 펴고 태극기 세력, 유튜브 세력하고 협조를 하고 있죠. 물론 박형준도 유튜브를 해요. 근데 나경원이 같은 경우도 가세연을 나가물인해가지고 가세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몇십만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고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유권자가 600만이나 될 텐데 그렇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오세훈이도 보면은 4.15 총선 때 신의 한수도 출연하고 뭐 고성국이한테 출연하고 정규진한테 출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중도 진보층 합리적인 개혁 이성적인 그 50대 60대의 과거 산업화 민주화 세력한테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민주당을 갖다가 이번에 싹 당선시키고 국민의힘을 전멸시켜버렸죠.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룰을 갖다가 나경원이가 지금 범하고 있더라. 그럼 오세훈이도 또 신의 한수나 가세연이나 정규제나 그런데 고성국이나 또 출연하게 되면 오세훈이도 안 될 것이다. 저도 우파 유튜버죠. 근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똑같은 말을 지금 수골백 번을 해요. 좌우가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 거기 나가봐야 확장성이 없다. 중도 재앙으로 진보 개혁층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호감을 갖다가 얻어야 된다. 힘들더라도. 그래서 참 아까운 사람이죠. 나경원이 같은 대통령 값은 안 돼도 서울시장 값은 충분히 돼요. 국무총리 값도 돼요. 근데 선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은 이제 정책을 갖다가 하겠죠. 얘들이 나와가지고 한 4명이 난 정책 낼 적에 오세훈이가 최고라고 보고 윤희숙이가 두 번째라고 봐요. 안철수하고 나경원은 내가 보니까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할 것 같아. 왜? 오세훈이 같은 경우는 재선을 하면서 서울시정을 해봤고 지금 7, 8년 지나서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 것이며 그죠? 거기다 대권의 꿈까지 합해가지고 서울시의 개정과 대한민국 개조를 갖다가 생각을 해봤을 것이며 윤희숙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면서 말 딱딱 하는 거 보면 전국을 치르잖아. 토론이 4명이 붙으면은 가장 딸릴 사람이 안철수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는 지금 전부 다 구름 잡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게 정치력의 문제죠. 경험의 문제고. 그래서 지금 나경원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전번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조금 불안하다. 너무 우파 지향적으로 가고 강성 우파가 연결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세훈이도 그 유튜브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오세훈이도 날아가요. 그럼 제일 그런 유튜브에 강성 우파 유튜브에 태극기 부대 유튜브에 돈벌이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이 안철수뿐이 없네. 그렇죠? 안철수가 유리하죠. 그런가 하면은 보수하고 진보는 그대로 있었다. 30%씩은 가져간다. 그러면은 서울시장도 이번에 그래요. 지금 여론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 나경원이 같은 경우 발을 잘못 때렸다. 참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단일화로 가요. 단일화로 가는데 한번 보시죠. 뭐 하나씩 잘라가고 하나씩 힘을 모아주고 수렴하는 과정을 저는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되든지 다 지지해요. 안철수가 되든지 오세훈이가 되든지 나경원이가 윤희숙이가 되든지 지지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